심리상담의 허하실 두 번째 스터디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은 귀중한 만남이 나를 이끌었다. 자, 우리 박수 선생님. 네, 우리 장성숙 교수님 심연에 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우리 이제 박수현 선생님이 장 교수님이 어떻게 현실 역동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됐는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심리상담의 허하실 스터디 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성숙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사회 현상, 지금 현 사회 현상이 어떠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두 번째 장은 장성숙 교수님께서 한국적 상담 모형인 현실 역동 상담 이론을 구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우리 상담자가 현실에 맞춰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상담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시게 되면은 장성숙 교수님께서 어떻게 심리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시고 지금의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현실역동 이론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성숙 교수님께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한 외국인 신부께서 대화의 단계라는 강의를 하고 계실 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신부님께 이제 매료가 되어 그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매료가 됐던 게 장성숙 교수님께서 타지 생활을 고향에서 떠나와서 타지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헛헛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그 신부님의 그 따뜻함에 반하여서 그 신부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채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부님이 뭘 하셨죠?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게 참 만난 집단 형식의 집단 상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하시면서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그 참 만난 집단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심리학의 대학원에 가시기 전에 처음에는 그 신부님을 따라서 이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수녀원에 갔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회의감이 드셨던 거죠.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가. 그러던 찰나에 그 수녀원에 강의를 오셨던 이동식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선생님께 이제 깊은 감명, 그분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제 대학원에 심리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종교인이 되려고도 했었고 다른 불교나 이런 쪽에도 공부를 하시다가 대학원을 진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또래 연령의 그런 학우들보다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상담자로서 좀 더 빨리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좀 고심을 하시다가 그러면 개인 상담, 이제 교육 분석을 받으면 좀 더 상담자로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수녀원에서 만나 배웠던 그 첫인상이 강렬했던 이동식 선생님께 이제 개인 분석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 분석을 지향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장성숙 교수님께서는 개인 상담을 받는 것도 정신분석 접근법으로 받으셨고 또 그 이후에 이동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정신분석 그런 책들을 읽는 스터디 모임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신분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그 상담센터에
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이제 그때부터 본인 스스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상담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교수님께서 취했던 접근법은 정신분석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상담 기간이 적어도 20-30회기는 지속이 됐고, 그 이후로도 똑같은 내담자만 받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약간의 압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 대학생활 상담센터에서는 정신분석적 접근보다는 좀 더 인지행동 치료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내담자들한테 적합하다라고, 그 세팅상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 쪽으로, 인지행동, 인지치료 이쪽에 접근법을 취해서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셔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인지행동 쪽이었다고 하셔요. 근데 인지행동이나 인지치료 쪽의 수업을 듣다 보면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이 생기게 된 그 시점이라든지 연유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의논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람이 생각은 그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감정이 뭔가 응어리가 졌으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건, 그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라는 반문을 계속 제시하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좀 더 정신분석적으로 오리엔티드 되는 게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다시 또 이제 그 외국에서도 정신분석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선진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상담자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될 수 있게끔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어가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던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이제 자원봉사자를 뽑은 거죠, 상담자로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강의도 해주고 집단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곳, 거기가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인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집단 상담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담자들에게도 강의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중심 이론이 좀 더 우리나라에는 더 깊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친구들의 잠재력을 믿고 공감과 수용을 해주면서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성장하게끔 기다리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경험하는 현실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좌절되는 속도보다 잠재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더 더디다면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자원봉사자 상담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간 중심에 먼저 매료돼서 그쪽으로 그 상담 이론을 아셨었는데, 대학원에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인간 중심은 그냥 신념 자체의 이론이지 좀 더 체계적인 이론들은 인지행동이나 정신분석 쪽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쪽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매료가 되셨던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해 보시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상담에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지행동이든 아니면 좀 더 관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이제 중요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께서도
박사 과정을 외국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왔을 때 그 내담자들을 몇 명을 이제 상담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본인께서는 정신분석 그런 접근법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게 어떤 연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접근법으로 상담이 만연해 있던 그 시기에 본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담자의 정확한 이해를 해주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었던 게 내담자들에게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오랜 시간, 이게 짧은 기간만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서 그 오래된 내담자들이 본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이해도는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 상담이란 태도와 행동의 변화인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고심에 이게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된 철중님을 통해서 철중님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면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분석적 오리엔티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때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들을 엮어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철중님께서 보이셨던 태도가 이 사람들의 행동의 모순점, 아니면 말의 모순점, 그리고 사회적 상식에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점들을 직면을 시키시면서, 그때 이제 내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모순적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변화를 시작하는 거를 직접 이제 집단 상담 안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알아가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 교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던 게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런 원인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를 위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직면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상담 이론들, 상담자들이 계속 진행을 해왔던 인간중심 이론, 그런 접근법과 매우 달라지는 노선을 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상담심리학회에서 진행하는 사례 연구회나 아니면 그 상담자들과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지면서 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교수님께서 본인의 사례를 발표를 하고 나서도 그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질문자가 당신의 상담은 어떤 접근법을, 어떤 이론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상담의 토대가 되는 그 상담 이론을 문서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설립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 역동 상담 모형을 이제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내담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계속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접근법들을 만들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그런 문화적인 변인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국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상담자에게 조금 더 어른으로서의 역할, 나를 인도해주고 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런 내담자의 욕구를 읽으시면서 한국의 그 현실 역동 상담 이론에 대해서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그 교수님께서 그 이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적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시면은 한국적 상담 모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발표 끝나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걸 매번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네. 앞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모임이 끝나는 줄 알았어. 너 연예인병 있나? 안녕히 계시라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사실 이 네. 두 번째 내용은 장 교수님이 어떻게 이제 사셨는지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는데요. 네. 자, 우리 먼저 이제 큰 틀에서 일단은 이야기해보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저는 읽었을 때 이 장 교수님, 장성숙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좀 크게 느꼈는데 이렇게 읽어가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되게 뭐 긴박한 느낌을 가지면서 읽었는데 이 장성숙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어떤 뭐 이론 틀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현실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나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본인의 그런 생각이나 자세를 바꿨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감명 깊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로 되게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지드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는 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모든 본인한테 느껴지는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뭐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문제인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참 신기하다. 이것도 되게 힘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좀 배우시죠, 장 교수님의 그 유연하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유연함은 본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인정만 안 하잖아. 넌 인정만 하잖아. 아니, 인정만 하고 바뀌진 않아. 내가 누누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인정만 잘해. 공동체 의식, 우리 집단주의 조화롭게 우리 하자면서요. 나한테는 그걸 요구하고도 왜 당연히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뭐 내용적인 부분도 재밌었는데 선생님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너무 연결해. 저도요. 뭐 이정호 교수님, 이승문 교수님, 네. 이동식 교수님, 네, 이부영 선생님도 나오고 뭐 김상태 정신과 선생님 뭐 하는데 되게 그 김영환 교수님도 김종철 맞아요. 교수님도 맞아요. 나오고 책 다 첫 번째 원로 교수님들 있잖아요. 정말 책에서만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시면 도움을 받으셨구나 이게 되게 놀라서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 우리 측에 서로 이름 쓰자. 이와 스터디 어장가? 스터디 한 번도 쓰고. 근데 사람들이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이름은 뭐 안 나올지 야 모르지. 상담센터 홈페이지 나와. 이화수 육개장은 나올까요? 내가 이화수 육개장 뛰어넘겠어. 우리 이화수 기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교수님이 뭐 또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야지. 내가 지난주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그래, 많이 하세요. 그건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책도 나왔으니까 좀 말을 많이 해야죠. 여기다 갖다 놓을 걸. 여튼간 그 교수님께서도 그 뭐랄까 의미 찾기? 그러니까 본인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아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고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장에서도 그 총평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 내담자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 이렇게 한 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 주변에 갖고 있는 인식이나 그런 뭐 시점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뭐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사회생활 잘 못하는 아들한테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 연습할 대상이 있지 않냐,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형제 갈등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너는 첫째로서 아버지한테 되게 사랑을 받지 않았냐라고 해서 기죽고 살았던 남자 내담자가 힘있게 살 수 있게 했듯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빛을 자꾸 찾아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담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교수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끼리 굉장히 좀 고민했던 지점과 교수님이 고민했던 지점이 너무나 일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 고민해서 내렸던 결론들이 교수님이 나름 해법을 찾아가셨던 그 방법들과 너무나 사실은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집단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집단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거를 정착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집단을 운영하고 어떻게 집단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사실 이런 고민들을 저희끼리 굉장히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화적 화두,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나름 이제 집단이나 이런 안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는 좀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점과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 일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이 찾아가셨던 해법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들이 좀 비슷하구나 싶어서 저는 좀 일단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어 선생님 얘기 좀 이어서 하면, 그러면 왜 이제 다른 상담자들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덜 했을까 생각했을 때, 주로 이제 개인 상담 중심으로 하고 상담받는 내담자들이 이쪽 분야에서 이제 공부하는 수련생들이나 이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 훈련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니까, 그러면 장 교수님도 철중님이랑 같이 그 노사분규 그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시고, 또 장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그 참만남 집단이나 이후에 철중님이랑 같이 이제 집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반인들과 계속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들이 보였고, 그리고 일반인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하면은 상담자가 해준 얘기가 맞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는데, 집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이런 고민들을 우리도 하게 됐고, 장 교수님도 그 현장에서 계속 좀 그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도 여기 덧붙이자면, 그 학교에서 배운 개인 상담을 그대로 하면은 찜찜함이 남아있다. 근데 진짜 그 표현이 맞는 거. 진짜 찜찜이 이상해. 이게 처음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계념을 해도 결국에는 한 10회, 20회 지나가면은 내가 뭐 하는 거지? 뭐지?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교수님도 똑같이 그냥 느끼셨구나. 그리고 내가 슈퍼비전을 오래 받아보았을 때 10회, 20회 지나잖아. 슈퍼바이저들이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아니 어쩌다 왜?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슈퍼비전을 한 살을 오래 안 받거든. 초기 몇 회기를 받아. 그렇지. 오래된 사례는 안 받아. 그래서 내가 한 40회기 되는 사례를 가져가 봤거든. 헛소리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는 나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있거든요. 이 사람만 보고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밖에서 얼마만큼 적응을 가면서 살아가는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놓치는 게 있는데, 그 사람과 집단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실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너무 답답했었던 게, 개인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단원 중에. 근데 논문을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계속 지연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개인 상담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른 선생님한테 개인 상담을 받는 분이? 그쵸. 저랑 같이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 개인 상담자는 저는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 시간을 현실은 이제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계속 주구장창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학창 시절에 마무리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보니까 얘기하는 게 급해. 정해놓은 게 막 얘기를 다 해야 해서 계속 얘기를 시달려서 왔냐? 아니 그게 너무 같이 한다 좀.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100m 달리기였어. 마라톤이요 이거. 지난주에 억울해서 발표 20분 했잖아. 혼자 얘기하는 건 싫어. 너네가 들어줄 때 얘기하는 게 좋지. 알았어. 그랬었어요. 알았어. 자, 그럼 이 책 우리 어디서부터 할까요? 그 앞에는 이제 외국인 신부를 만나 심리학에 뭐 빠지다 이거부터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동식 선생님 만나서 정신분석에 냅두고, 유학 다녀오시고 한국에서 설중님 만나시고, 그리고 설중님과 함께 이제 한국적 심리 상담을 위한 동지를 마련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학까지 먼저 얘기하고 그 그럴까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네. 자, 유학 가기까지. 네. 유학 가서까지. 가서까지. 문화. 아니 화두 문화를 얻어오신 저는 부분까지. 저는 장 교수님이 이제 유학 가겠다고 아버님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님이 멋있게 한자 이게 붓글 붓으로 나 그 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 머릿속에 영상이 그려져. 맞아. 그러니까 맞아. 교수님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멋지셔. 그리고 또 결혼 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 교수님이 자기 이렇게 주장을 의견을 하시니까. 얘기하니까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겠다. 진짜 대단하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연하신. 그런 아버지가 진짜 어른으로서 유연하시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기서 좀 배우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도 뭐라 얘기하셨어.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짜고짜고 얘기를 맞받아쳤나. 참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이렇게 되어주신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저는 이동식 선생님이 인상 깊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것도 그렇잖아요. 저희 상담자 윤리에 벗어나셨어 교수님이. 수업 듣게 해주고. 막 수업 듣게 해주고 전화하시고 막 내남자한테. 근데 사실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기계식 같은 상담 말고 그렇지. 이때가 진짜 좀 인간적인 상담 아니었나. 맞아. 그때 처음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시고 상담을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시키시고 막 나름 우리나라에 어떻게 상담을 정착시키고 고민하셨던 그 원로 선생님들이 하셨던 상담이 조금 더 인간적인 상담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못 보고 지냈던 내담자가 이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전화해서 너 정신 차리고 빨리 서울 올라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의 애정.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삶의 그런 동반자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실은 내담자를 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동 깊었고 지금이면은 아마 학교에서 제명되셨을 거고. 그런 태도로 인해 문제가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제가인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동반자 마음관리 프로그램으로 그죠? 동반자. 지금 뭐 홍보하시나요? 너무 홍보 일부러 하셔야지. 아니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있지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담자들이 너무 경직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어진 틀과 이런 거에 너무 경직될 필요 없다. 그게 경직돼서 그럴까요? 귀찮아서 그럴까요? 저는 경직돼서 그렇다 생각해요. 귀찮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 그냥 이렇게 배운 대로 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면은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귀찮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때는 본인의 다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번거롭다고? 아니야. 그 너나 번거롭지. 너나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너나. 조용히 사람들을 하시죠. 무서워한다고. 조용히 하시죠. 너무 파헤치지 마. 여기서. 근데 이동희 선생님이 정신분석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창기 멤버 돼가기도 했는데 또 이동희 선생님이 이 도 정신치료 이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워낙 불교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그거랑 접목해서 나름의 또 길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을 초대해서 경전도 그렇지.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장 교수님의 장 교수님이 이렇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거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어떤 간접적인 모델, 스승님 자체가 스승님이 그러니까 이통 선생님도 워낙 초창기 멤버 생각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뭘 해도. 그렇죠. 이분이 우리 제가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창립 회원으로 회장과 이사장 이렇게 지냈고 경성제국대학에서 경성 서울대 전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완전 우리나라 옛날이다. 초창기 멤버니까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 정착시키려면 자신의 길을 이제 가셨고 이런 분한테 이제 장 교수님이 초기에 이제 이렇게 훈련을 좀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담자들의 경험 통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좀 해보는 것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상담자의 직관? 그걸 믿는 것도 자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지. 게 그 로저스 지난번에 하셨던 그 스터디 책에도 로저스가 본인의 경험을 되게 그렇죠.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정말 이 장소숙 교수님이 한국의 로저스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저스도 그 현상학적을 중시하게 하면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수님이 한국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시면서 어찌 보면 현상학을 본인 스스로 실천하고 사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오히려 이제 한국에 로저스가 있다면 장소숙 교수님이 그 칭호를 받아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네요. 네. 그 교수님이 누다심 대표님을 로저니아 예, 그런 그걸 정말 실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저리안이라고? 응. 그런 수고하셨어요. 신념을 정말 실시하는 사람이구나. 로저리안이래. 로저스의 그런 신념을 언제? 제가 이제 센터를 차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전에는 로저리안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 그러셨죠. 왜 기억을 못해요? 몰라. 기억 못 들은 것 같은데. 처음 듣는데 나도? 나도. 아니 그런 누다스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네. 한국의 로저리안. 대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쭉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수님 퇴임식에 갔다 왔잖아요. 박지 선생님을 팔아가지고 우리 계속 연결시킨다. 신분 연결시킨다. 제가 팔아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박지 선생님과 막역한 사이라고 저 좀 초대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퇴임식에 가서 저는 처음 뵀거든요, 교수님을 그때 실물로는 그냥 책으로만 저는 계속 접했었고 그리고 박지선 선생님 통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 내담자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제 좀 제가 좀 다루기 어려운 이제 그런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도록 제가 추천을 좀 해주기도 했었고 그렇게만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만 교수님을 이렇게 좀 만나고 있다가 그때 퇴임식 때 가서 처음 뵀는데 제가 그러니까 느꼈던 거는 교수님이 그 본인이 살아오신 퇴임식이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오신 삶을 여기에 적어오셨던 삶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연설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박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연하다 이런 측면의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내담자들을 위해서 좀 변화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도 믿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담자를 만나니까 본인의 경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담자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들을 믿고 내담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계속 고민해 오시면서 그러면서 그 변화를 계속 겪어오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좀 받았었어요. 그 퇴임식에서.
이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퇴임식 그 연설을 듣고 나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나도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리고 센터 그래서 그때 계기로 이현 선생님이 센터 오셔가지고 센터 우리 식구들이랑 갈등하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르게 또 생각하게 된 그런 그렇죠. 계기도 됐죠. 그렇죠. 좀 유연해지세요. 좀 다르게. 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야? 맹꽁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 맹꽁이는 네 시각이고 그건 됐고. 네. 아니 센터 선생님들이랑 네. 뭐 여자는 저요? 좀 척을 지겠다. 제가요? 가만두고 볼 수가 없도록 이게 참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정말. 아무튼 되게 정말 그러니까 장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장 교수님이 의도하지 않게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접근을 접하시기도 했고 또 이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맞아. 계속 좀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게 사실 한국에서 교수인데 그렇잖아요.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자기 한마디면은 다들 꾸벅꾸벅 하는데 참 그런 부분 정말 저도 존경스럽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사실은 교수님을 부러워하는 게 교수직을 부러워하거든요. 제가요? 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느꼈어. 내가 한마디 하면은 교수라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됐어. 그 부분을 좀 부러워했었는데 와.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게 교수님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교수님한테는 한편으로는 그렇죠. 분이 굉장히 좀 유연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교수라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계속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본인이 맡으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 뭐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흘러가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교수님에게 맞지 않는 삶을 살아오신 거지.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교수님 그 얘기 하셨어요. 그 퇴임식 때 이제는 교수직을 내던지고 나는 이제 상담자로서 더 마음껏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볼 텐데 교수로.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거예요. 저희도 내담자들이 저희를 상담자로 보는 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누군가를 본인이 교수라고 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시죠. 교수님이.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상 교수님은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권위를 제가 안 느꼈던 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슈퍼비전을 이런 얘기 해줘야 돼. 필요한 일. 자, 저기 보시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저는 슈퍼비전을 받으러 가는 거죠. 어. 그 처음 거의 초보였을 때 진짜 갓 성인 상담을 시작을 했을 때 슈퍼비전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야단을 맞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고. 근데 제가 서투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질문하거나 제가 이끌었던 좀 방향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물어보셨을 때 그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과는 다른 의견이었어도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저 거의 초반이었을 때 저는 그게 그 순간이 되게 놀라웠었어요. 저 같으면 혼낼 텐데. 제가 막 야, 그 생각이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니가. 그렇죠. 지금 코리더들한테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바로 어떤 마음이었니? 안 물으시고 아니 왜 댓글을 다니? 그거 다 했죠. 그 전에 했어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왜 안 물어보세요? 뭐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어? 왜 그래 한국의 로저리야. 물어봤어야지. 뭔가 감정에 그게 있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간 감동받았다. 그래서 들어봐. 그게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놀랐어요. 저 같으면 제게 맞고 제가 하는 게 옳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시적으로 대부분 흘러갔을 것 같은데 뭔가 쌍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슈퍼비전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던 선생님이 한 분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받아도 이거 했으면 잘했다, 이거 했으면 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잖아요. 정답이 있는 거.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 처음부터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아니 보통 이런 건 일반적인 반응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앞으로 상담 계획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라면 이걸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네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단 그 의도를 가지고 만나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자가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게 문제지 의도가 있고 방향이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수님이 그 현실협동 상담에서 강조하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상담자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도 그래요. 저 슈퍼바이저도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고요. 전 학교 하면서 이제 선배들을 이제 먼 선배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 만나면은 처음에 우리 상담이니까 보통 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냥 인정해주고 물어봐주는 거랑 이제 정반대 유형은 너네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너 모르지 알려줄게 배워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어떤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질문하고 뭔가 정답이 없는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뭐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는 처음에 그래. 슈퍼비전 딱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수업도 오시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계속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너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그리고 이 사례도 하고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너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해하더라고. 그렇지. 정답을 안 주니까. 상담 자체도 불안해. 아무튼 이 숨은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있어? 밖에서는 몰라. 일단 지금 활동하자. 어깨 뿜뿜이다 요즘에. 뭐를? 아니 이번에 자신감이 붙었어. 개업하셨거든요. 그니까요. 센터장이야. 그래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대. 그분들이 너가 활동하는데 자기가 활동하고 있대. 나 센터장이야. 기가 막히다, 야, 2급이 정말. 센터장이나 2급이 센터장이나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래도 센터장이면 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 그분들보다 집단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집단으로 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나만큼 집단 많이 하는 사람 진짜 없을걸. 아니 자부할 수 있지 진짜. 노 교수님과 싸워볼 테야? 아니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뭔 소리야? 진짜 근데 상위 클래스에 있을 건데. 그렇지 보면. 그래. 여기 그 외에 그 교수님이 유학 가셔서 네. 그 이송록 교수님이라는 선배 오.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이송록 교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 알고 싶었어요. 이분이 내가 이제 석사 있을 때 보셨구나.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임상방에 그런데 고대 선생님이세요? 들어가요. 네. 일단은 성균관대 교수님이세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셨나 모르겠다. 선배님이니까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정호 교수님도 결국에는 성균관대에서 근데 연세가 또 그렇게 많진 않으시겠구나.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석사 1학기 때인가 이제 이승욱 교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 임상방 회식에 또 왜 오시냐 그랬더니 이승욱 교수님이 임상 박사 과정을 마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수인데 박사가 그 당시에도 교수였는데? 교수였는데 대단하시다. 어머. 임상 박사를 마친 거 수료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라는 거야. 이거 뭔 그 소리야 이게?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이미 박사를 하셨는데. 아 그럼요, 유학 갔다 오셨지.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그 전공 박사를. 그럼요, 전공이 측정이에요. 근데 임상. 근데 또 이제 이거를 이제 하셨다고.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 아, 교수님이 저희 이제 지금 은퇴하신 이제 저희 전공에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 나이 훨씬 많으신 거의 한 1세대 정도 되는 그 교수님 제자로 박사를 마치고 이제 전 그 교수님 만나서 아니 교수가 다른 학교 와서 자기 그게 이제 선배 정도 되는데 그 교수님은 그 자기 선배 밑에서 또 이제 임상 전공을 했다는 게 그때도 야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장 교수님 주변에 이렇게 좀 나도 왜 이렇게 대단한 유명해? 분이 많아. 이렇게 열려있는 열려있어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참 놀랍더라고요. 진짜 그러게요. 대단하다.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초반에 보면서 느꼈던 점이 선생님 인생은 참 멘토는 많으신데 친구는 없다. 친구 한 명 있잖아. 친구 잃었잖아. 철중이. 근데 유학생활에서 잃었던 그 친구. 그러니까 참 이게 친구 얘기는 없으셔. 멘토 얘기 많은데 그래서 역시 친구가 필요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적용해 너희.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는 그렇잖아. 친구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끈끈하다며. 그리고 그 인성개발연구원 나무 되게 반가웠어요. 왜요? 인성개발연구원이 첫 만남 집단 그게 이제 번역한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도 집단을 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거기서. 비구조하고 개방형으로 한대.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는 2주에 한 번인가? 계속 와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씩만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센터 오시는 그 집단원 중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그 분이 거기 되게 오래 다니셨다고. 그래서 근데 물어봤어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지속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딱 한 번만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한국 인성개발 이런 데 뭐 하는 데야 도대체 왜 책도 이렇게 1000만 원 냈는데 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구나가 좀 이렇게 와닿아서 진짜 심지가 굳네요. 계속 그걸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챕터 읽으면서 우리나라 신의학 초기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운동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왜 요새는 없을까? 그러게. 요즘엔 다들 이제 자격증 따고 그거에 너무 이제 부담이 이제 크니까. 그때는 그래도 또 다른 운동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대학에 이제 상담 쪽 말고도 옛날 20대 사회운동들. 사회운동들. 그래서 그때는 우리라는 개념이 그쵸? 되게 강했는데 요즘에는 개별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적인 괜찮은 분석인데? 견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 프란츠 알렉산더 알렉스. 교정적 정서적 체험 그쵸.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 또 단기 치료를 이제 얘기를 했구나. 또 이제 또 하나 새로 얘기했고. 알았어요 그거. 자 우리 유학 갔다 오셨어요. 이제 갔다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너무 좋더라고요. 합의 취득한 게 형편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자격 없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거라고. 박사학위. 몇 페이지죠? 132요. 유학이에요. 유학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박사 빨리 따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보면서 그래 빨리 하자. 그러니까 빨리 논문 쓰셔야지. 네. 10년 안에 써야 되나? 5년 아니에요? 몰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요? 어쨌든 아무튼 빨리 쓰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138페이지부터 가나요? 그래요. 철중님을 만났다. 철중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너무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친하실까? 나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로 친해지셨어. 나는 내가 그냥 옛날에 가서 듣기로는 장 교수님이 어떤 회사에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철중님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어쩌면 그건 좀 모르겠다. 장 교수님이 한국에 오신 걸 보시고 이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 처음에 어떻게 하다 강의로 했고 처음에 강의를 하다 알게 됐다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장 교수님 한번 이렇게 할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어요. 철중님이 문제 내고
고급 현실 문제 트레이닝.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140페이지에 이제 그 뭐 첫 번째 이제 줄부터 쭉 이제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140? 네. 140페이지에. 그러니까 상담 초반에 이제 해석을 하면 좀 감동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들의 그런 뭐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뭐 상담자가 뭐 홀딩하고 기다려주고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하지만 이제 역동을 본인이 알아야 그래야 내담자들도 상담을 지속하고 흥미를 느끼고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그걸 나침판으로 삼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되게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강의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상담에 대한 뭐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내담자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담자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거고 상담에서도 이제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내기만 해 해석을 다 해요. 맞아요. 본인 인생은 이러셨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다. 어떻게 할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상담을 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불편해하는 상담자들도 이제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이런 상담이 저도 이제 동기를 한판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전 상담이다 이거. 그래. 그러니까 이론에 입각한 게 아니라 제가 석사 때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되게 상담을 많이 하시는 선배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제 강사 수업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상담 어떻게 너네들 진행을 하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0팩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반에는 이제 내담자 문제 파악, 두 번째는 이제 뭐 확인,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는 뭐 해석 이제 이렇게 해서 총 10페이지를 그렇게 나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야 그거는 대학교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 상담일 때나 가능하지 내담자들은 센터에 한 번 오면 그 한 회기 만에 다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 상담을 할 때는 한 회기 만에 내담자한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보여줘야 내담자들이 더 옳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접수 면담을 제가 이제 할 때도 다른 센터 이렇게 갔다 와서 제가 물어봐요. 뭐 어떠셨냐 그랬더니 가서 나는 돈 10만 원 냈는데 내 얘기만 하다 왔다. 그 사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뭐 내가 내 얘기하러 간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여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료 상담이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떤 현장 욕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상담자는 이미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내담자와 공유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사람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해석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냥 교수님이 뭔가 탐구하듯이 질문한 다음에 본인이 이해한 거를 쭈르륵 읊는 게 아니라 첫 회에 본인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본인의 히스토리를 쫙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그냥 호기심, 어떤 탐색적 질문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읊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당신은 이래 살아왔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담자는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호흡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고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한편으로 상담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슈퍼비전 받을 때 어떤 피드백을 상담자가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피드백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상담을 보니까 초반에는 제가 말이 많아요. 상담 초반에는. 근데 회기가 진행되고 상담이 좀 오래될수록 저는 말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담 초반에는 상담자가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계속 선택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상담자가 계속 뭔가를 제시를 해주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내담자도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상담자가 좀 개입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근데 너무 우리나라 이제 상담은 너무 일관성을 유지한다. 좀 그런 좀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실제로 이하 선생님 내담자이신 리체님이 계시니까 이하 선생님 지금 했던 말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좀 경험을 하고 계신지. 초반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하 선생님은 자기가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처음에 좀 이렇게 상담자가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틀을 잡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처음에 틀 잡으실 때? 네네네. 네, 좋아요. 좋으세요? 예.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좋아요. 처음에 근데 잡는 그 방식이 좋아요. 네, 좀 화를 좀 내게 만들어가지고 잡는 게 이런 게 좀 그런 게 좋아요. 화 전문. 네. 아니 진짜 이게 그래. 화를 내야지. 그렇죠. 화낼 때 정말 진짜 그 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그게 좋으시고 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저도 이원식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쑥스러워요? 들었던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내 내담자들이 계속 우리가 스터디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계시네요. 그래서 직접 들으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도 상담을 받아보고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게 그 상담자가 질문을 하고 그 틀을 잡아주는 게 이 내담자가 본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감정을 뭔가 뭐 혼란스럽거나 상황이 막 어려웠을 때 상담자가 했던 말들 그런 이렇게 방향 제시했던 것들을 스스로 하게 되니까 그 방식 그대로 또 이제 상담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게 돼서 내담자들도 더 말이 많아지고 본인 스스로도 상담자 없이도 더 이렇게 그 의견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이거예요. 유연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정말 내담자들이 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땐 답을 줘야 돼. 맞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한 친구가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다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뭐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뭐 묻고 싶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선생님 전문가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자기한테 좀 자기가 궁금한 거를 정확하게 알려달래.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지 말고 자기는 지금 뭔가 빨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달라고 딱 정확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했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고 이제 본인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내담자의 어떤 욕구에 사실은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좀 어렵기는 한데 정말 지금은 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담자의 감정을 물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 상담자의 판단이 모호하고 어렵기는 한데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상담자들은. 근데 너무 본인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나는 개입하는 게 싫으니까 나는 묻고 나는 뭐 내가 적극적이니까 그냥 계속 단기 상담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담자에 맞춰서 상담자가 변해야 하는 건데 너무 우리나라의 상담은 상담자 위주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필기 붙으면 연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의에서 누가 듣고서 그 강사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직접 청소년 상담 연수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예, 전에 들은 거. 청소년 상담사 빨리 자격증을 따세요. 난 또 본인이 연수를 받았다고. 역시 이야기꾼. 근데 근데 거기 강사분이 뭐 상담 이론을 이렇게 강의하셨나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상담자는 적어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상담 접근법 3개는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왜냐면 오는 내담자에게 적합한 치료 접근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이렇게 치료 이론을 활용해야 돼서 뭐 하나만 갖고 있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사실 내담자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단정 짓지 마라. 사실 이렇게 내담자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주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담자들은 본인을 너무 다 단정 지어. 난 이런 사람이야. 뒤질라고 진짜. 하나는 아니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계속 교수님께서도 상담자의 무책임함, 비겁함에 대해서 계속 꼬집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참 숙연하게 만들어. 교수님. 고개 숙여야지. 뭐죠? 여기 이제 14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중님의 관점은 분명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그 어떤 놈보다 강한 적응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작용이나 충격은 다 소화해낸다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철중님도 굉장히 아주 냉철하게 직면도 시키시고 또 혼도 내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 교수님에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굉장히 너무 그렇게 차갑다, 어떤 단도직입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하는 공개 집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만을 보고 어떻게 상담자가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세게 말하냐, 그럼 내담자들이 상처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철주님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진짜. 자기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이제 바람직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진짜 염전노예 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미쳐버리고 견디지 못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들에 있었다면 사실은 다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런 상처에 예민해서 그런지 어떤 내담자들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상처받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진짜 그런 제대로 된 상담자가 제일 약해 내가 볼 때 세상에서. 동의합니다. 못난 것들 진짜. 그래서 밖에서 가끔씩 일반인들 만날 때, 막 이게 뭐 이게 제 직업을 만약에 안다면, 저는 그런 쪽에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래 더 편안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루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 좀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철중님의 사실은 마음이 있고 기법이 있는 건데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철중님의 쓴소리가 진짜 쓴소리가 되는 거죠. 비난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상처받아. 그러니까 기법을 보는 거예요. 상담자들도 기법을 보고 사람들도 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좀, 그러니까 로저스가 얘기한 자기 실현 경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런 믿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저는 이건 애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근데 그게 이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본인은 사람을 싫어하고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장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자를 슈퍼비전 해줄 때도 그런 사고방식이 나온 게 이화수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법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진짜 기법이 중요했다면 본인들께서 하시는 그런 직면이나 쓴소리를 우리도 하게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을 받거나 들은 게 대부분 장성숙 교수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말이 좀 배어 있었어요. 초반에는 엄청.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한 것을 이렇게 보셨을 때, 네 나이에 네 이 경력에 이런 말들은 정말 적합하지 않다. 네가 어떤 마음이었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법이 중요했다면 해결되게 갔을 건데 이 상담자 수준, 그 나이, 그리고 듣는 사람의
이렇게 좀 맞춰서 그럼 기법이 지금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좀 내, 맞지가 않아. 그냥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법을 바꿔라. 마음은 알겠는데 기법을 바꿔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기법을 그런 바꿔라. 거야? 그런 거야? 아까 그 기법까지도 교수님은 기법까지도 볼 수 있으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지. 아 그런 거야? 기법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어. 고마워요. 수정해줘서 아니, 유연하게 바꿀게. 근데 영상을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은 별로 없어. 앞에보다 끊어서 괜찮아요. 여기 12분 잘 안 보고. 나 뭐 당황하지 않아서 유연하게 지금 수정하고 있어. 아 그런 거구나. 아니 근데 어때? 저는 알았어 그만 얘기해봐. 144페이지. 네.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는 비교적 집단화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철중님은 이제 압박을 통해 변화를 밀어붙여야 된다.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이제 우리 또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나는 이제 이거 왜 압박을 해야 된다. 최중님이었어. 철중님 아니고 이제 아무튼 한참 그때 집단 8개 하고 분노 올라왔을 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물론 그 리더분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왜 이러는지 설명도 해보고 지금 이 집단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이게 왜 지금 변화하는 게 왜 필요하고 직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길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달라졌던 교수님. 그분이랑? 그분이랑. 그래서 다 우리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확실히? 저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제가 나가면서 그 집단 나가면서 길이 달라졌구나. 그걸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약간 이해는 되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직면과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원래 이 입장만 고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집단을 해봐도 사람 기다려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려줘야라고만 얘기해. 그냥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편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상담자들도 그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 인간이 가진 한계니까 본인 성격적으로 타고나 그리고 익숙한 게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좀 벗어난 다른 경험들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상담자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철중님과 사실 장 교수님이 만나면서 그 두 가지 측면을 각자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단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직면에 대해서도 좀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집단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느낄 때는 이제 황창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집단을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잘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황창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쓴소리를 하더라도 옆에서 계속 좀 내담자 편을 들어주고 집단도 편을 들어주고. 야, 너 나랑 할 땐 안 따뜻해. 얘가 살아야 되나 보지. 얘 엄청 뭐라 해. 그러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다르게 된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할이 돼서 전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이미 뭐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편한데 근데 상담자들이 좀 어려운 게 이제 혼자 그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정말 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려고 계속 노력해 봐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들이 다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험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개인 상담만 해서는 절대 그렇죠. 그렇죠. 집단을 자기가 해봐야지 맞아요. 이 지금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막 집단원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건데 집단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집단원들이 이제 같이 알겠어 그래서 그게 되려면 이게 그 상담자 자체도 그렇게 꼬여있지 않아야 되는 거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유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거를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여유가 있고. 그렇고 요즘 나는 그거든 집단원들이
따뜻하게 좀 얘기해달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무뚝뚝하더라고. 근데 너무 쑥스러운 거야. 그런 얘기. 나 너가 참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나 너무 미치겠는 거야. 저도 되게 기분 좋았던 얘기가 그 처음 저 여기 와서 리더 시작하면서 같이 한 2, 3년 같이 한 집단원이 종결을 할 때 저한테 얘기하기를 박지선 너도 네가 변하는 과정에 내가 같이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봤던 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센터장이 되시면서 많이 달라지지만 집단도 망해보고 하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대. 월세 아파트도 많고. 자, 그래요.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됐어요? 네, 우리 한마디씩 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명 깊게 읽었던 것들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저는 159쪽이에요. 아니 158쪽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장 교수님이 이제 문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집단주의 문화의 어떤 폐해까지도 강조하는 거니 이렇게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 저는 장 교수님 이렇게 수업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교수님이 집단주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개인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상담의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여기서 좀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문화니까 덮어놓고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우리 문화에도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한 나머지 개개인의 권익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에서 요구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잘 살피며 어느 정도 따라주되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상담자가 잘 살펴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서양 중심, 서양의 어떤 그런 상담 배경, 문화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강조를 하신 거지. 그렇죠. 한국 문화의 어떤 그런 폐해까지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까지는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균형을 잡아서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번 챕터에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찾지 마시고 얼른들 하세요. 그러게요. 뭐 줄 많이 쳤네. 네. 여기서 뭘 저는 그거 이렇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유학 갔다 와서 친구들과 노는데 이동 선생님 그렇죠. 그 부분이랑 감명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온 횟수만큼 다시 교육 분석 받아라. 그래요. 사람이 힘들면 독이 쌓인다. 그렇지. 이상하게 튄다. 저는 뭐 교수님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2장을 읽으면서 저희 센터의 그런 뭐랄까요 마이웨이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우어웨이. 그래 우리의 길. 그래서 왜 161쪽에 보면은 그 철종님께서 그 심리 상담학회랑 교수님께서 계속 대립구도를 갖게 돼서 상담자들로부터 이렇게 문매를 맞게 되니까 철종님께서 스스로 직접 장 교수님이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상담계 내부보다는 그러니까 상담자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외곽에서 아니면 내담자들한테 조금 더 뭐랄까요 현실력도 상담 이론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한번 고안해내신 게 되게 좋게 보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상담계 내부에서 나의 상담 방식에 대해 반감이 그토록 크다면 차라리 외곽에서부터 호응이 일어나도록 운동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적으셨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도 겪으시고 외부에서 뭐 안 좋은 소리도 들으시지만 본인의 신념을 이렇게 계속 고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내담자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계속 귀 기울여 들어가면서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담센터 안에서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자꾸 밖으로 나가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거에서 좀 지지받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옳은 일이구나, 이게 좀 괜찮은 거구나 라고 좀 이렇게 응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뭐 정확히 어딘지 못 찾겠는데, 일단은 그 교수님의 이제 현실적동 상담에서의 이제 핵심 이제 뭐랄까요, 상담 목표는 사실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뭐 상담자한테도 중요한 말이고 사실 내담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설득이 제일 힘든 사람이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이 설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틀린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데 본인의 불일치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일단 틀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모든 책임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나를 설득해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의 불일치가 확인이 안 되는 점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합리적일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합리성을 이해해서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본인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의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하면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설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단 변화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 이전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변화이지만 변화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군가가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끝까지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담자분들도 상담자들도 일단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게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틀리세요. 그래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좀 되게 감명받은 부분이에요. 네. 그 말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159. 그거 부분. 자, 아니 제가 왜냐면 잠깐만 조절할게요. 그 집단할 때도 뭐 개인사분도 그렇지만 그 내담자나 집단원들이 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확인을 했을 때도 이게 이제 반증이 되지. 맞아요. 이러고 저러고 둘 다 마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인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어디더라? 160페이지. 160페이지 입주할 때 이제 현금으로 주었던 계약금을 건물주는 어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항의했기 전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막무가내였다. 근데 여기 철중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철중님 그쪽에서 거칠게 욕을 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의리의 짐을 도로 집어넣겠다고 했다. 저 이 대목이 저는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결사가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받고 끝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나랑 이렇게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문화가 진짜 이런 문화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가 이런 문화예요. 그게. 근데 또 철주님 얘기가 또 이렇게 써주고 있어가지고 네. 또 이런 부분이 진짜 좀 필요한 얘기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딱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죠. 이게 사실 이런 부분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현실 감각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172페이지 보면 이제 이 사람 오민석 변호사 이제 얘기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밑에서 5대 줄에 보면
당장 키워오라면 와야지 뭐 하는 거냐 이 변호사한테 보면 이랬는데 사실 거래처 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돈도 안 줘 또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그렇지. 네, 돈도 안 주는 새끼들이 보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당신 개새끼냐 부르면 티가 가게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보면 리얼하네요. 예, 이래야지 이게 보면 일이 할 맛이 나지. 이런 애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 결사반대하거든.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좀 우리 문화라고 보거든요. 우리 문화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써주셔서 저는 거기 교수님의 여기 특히 오른쪽에 즉 73페이지 보면 저는 교수님의 피민이자 영원한 추종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해리포터 같다. 자, 심리상담에 허하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3장 상단계가 안고 있는 취약성은 이제 이화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요. 할 말 많겠네요. 네, 우리 이제 어. 챕터 2개. 저는 발표 짧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